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에 대해서 좀 우울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우울한 얘기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 공무원 들어와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예.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이제 그만두는 것을 보통 일반 회사는 퇴사라고 하잖아, 맞죠? 퇴사라고 하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직장 그만두는 것을. 예. 근데 공무원들은 우원면직이랍니다. 우원면직. 예. 우원면직자가 해마다 이 가면 갈수록 증가해요. 주변에 지인들이 공무원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등장하는데 지방직 그 운전직으로 합격을 했는데 운전직은 그만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행하고 그 일반 행정이나 사복하고 생각보다 많이 그만둔대요. 네. 일반 행정, 사복에서 뭐 그만두는 사람들 많다. 일행도 안 그만둘 것 같잖아. 근데 그만둔 사람도 있대요. 유튜브 가보면 일행 의원 면직자 영상 올린 것도 좀 있거든요. 네. 일행이 뭐 덩치가 워낙 크니까 안 그만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두는 사람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최근에 일행 관련 좀 안 좋은 사건 벌어졌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벌어지다 보니까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사복은 뭔지 아시죠? 사회복지. 제가 제 친구 얘기 듣기로는 그 친구가 한 6개월 하는데 6개월 하면서 한 6명 본 것 같아요. 그만두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들 일하면서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을 모를 수가 없는 게 아마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항상 이제 공문을 떠야 누가 그만뒀다고 누가 이번에 의원면직자 떴다고 막 이렇게 공문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일하다 보면 이번에 누가 나갔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장관님도 그렇잖아요. 장관님도 지금 일하면서 아니 이거 공무원 자기도 공부해서 들어왔을 텐데 나가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다 공문이 있어요. 이게 뭐 이제 절차를 진행하면 무조건 서식을 만들어서 공문을 띄워요.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 이게. 공무원들은 모든 게 다 서식이 다 있어요.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뭐 행사하고 다 떠요. 정말 세세하게. 그래서 공무원 일이 별거 아닌 것도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 왜 그만두는 거지? 들어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그만두는 사람들 많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나가서 뭐 하려고 하지? 나가면 지옥일 텐데. 이런 생각 분명히 할 거 아니에요. 장관님도 분명히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 때 나가면 정말 답 없을 텐데. 아니면 어떤 생각하냐 하면 일이 그만큼 힘들었나? 아마 이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장관님도 그렇고 다른 이제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 이 생각은 안 할 거야. 이거 얼마나 의지 박약이면 공무원 그만둘까?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참고 참았다가 그만두는 거야.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이 좋은 공무원을 그만두는 걸까?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 일반 사람들은 다 공무원 좋다고 생각해. 예. 일반 사람들은 공무원 하면 무조건 좋은 직업. 편한 직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좋은 공무원을 왜 그만두는 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막상 들어와 보니 무조건 좋은 직업, 편한 직업이 아니더라. 네, 그거죠. 근데 보통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나이 든 친구들은 공무원 하면 편한 직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히 사회생활 안 해보고 들어온 사람들은 편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편하다는 얘기를 쉽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당연히 세금 내죠. 세금 당연히 내야죠. 더 많이 냅니다. 네, 소연님 잘 모르시네. 아니, 공무원이 세금을 왜 안 냅니까? 더 많이 내요. 더 많이 내. 네, 일반 사기업 다니사보다 훨씬 더 세금 내요. 놀랍니다. 세금 떼가는 거 진짜 놀래요. 와, 너무 많이 퍼가는 거 아닌가 생각 들 정도 많이 내요. 막상 들어와 보니까 좋은 직업,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땐 좋은 직업인데 안에서 봤을 땐 좋은 직업이 아닌 거야. 예. 밖에서 봤을 땐 굉장히 편해 보이는데 안에서 내가 일해 보니까 편한 직업이 아닌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막상 내가 일해 보니까 빡신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예. 겪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자기 주장 하는 거 좋아하는 Z세대들의 성향에 맞지 않다는 거죠. 보통 의원 면직을 하면 요것도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의원 면직 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20대입니다. 40대는 거의 없어요. 30대도 별로 없어. 대부분 20대. 젊은 사람들. 예. 네. 근데 젊은 사람들 특징이 뭘까? 그만두는 사람들. 일단 하나같이 얘기하기 답답하대요. 뭔가 불만이 있어도 얘기를 못해. 장관님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딱딱하고 말단 직원들이 의견을 안 들어줘요. 뭐 불편한 게 있고 뭔가 기분 나쁜 게 있고 계산하는 게 있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도 얘기를 못 꺼내요. 발언권 자체도 없고 권리도 없어요.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그걸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짬이 차고, 예, 능력을 키우고 나서 어느 정도 입직 올랐을 때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못 참는 거야. 예. 어차피 나이 젊고 내가 이 조직에 있어봐야 다 없는데 여기 있어봐야 뭐 할까 싶어가지고, 예.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Z세대 친구들 20대 아닙니까? 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공무원 쉽게 그만 안 둡니다. 쉽게 그만 안 둬요. 건강상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니라면 그만 안 둬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제 공무원 경험하니까 뭐씨 뭐 밑에 사람 얘기도 안 들어주고 뭐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일은 왕창 주고 업무는 빡시고 뭐 바뀌는 거 하나도 없고 내 말 하고 싶고 뭐 계산할 거 얘기하고 싶고 욕하고 싶지만 그런 거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답답한 조직이 왜 있지 싶은 거야. 예.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예. 특히 20대 친구들은 자유나 주관, 권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대 아니에요. Z세대 친구들은. 내가 아무리 공무원 시험을 공부해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내 할 말 해야 되고 나쁜 건 얘기해야 되고 좀 부조리 같은 것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 근데 사기업도 만만치 않지만 공무원은 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공무원이라는 게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네. 공무원분들이 오래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변화예요. 뭔가 제도가 바뀐다거나 시스템이 바뀐다거나 바뀌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기업은 변화의 연속이잖아. 변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들죠. 근데 공무원은 변화하면 생존하기 힘들어요. 못 따라갑니다. 네, 못 따라가요. 오래 하신 분들이. 그 시스템에 못 따라가. 그래서 웬만하면 안 변해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맨날 했던 거 계속하고
옛날 방식 계속 고수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 근데 그게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그걸 견디기 힘든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2022년인데 아직도 80년대 70년대 이런 마인드로 일시키는 곳이 많은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20대 친구들이 이거 몰라. 자유도 없고 변화도 없고 내 주장 얘기하지 못한다.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 거 모르고 들어와요. 알고 들어왔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고민해봤겠지.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무조건 주변 어른들이 야 공무원 이런 어린 나이 때 되면 그만큼 좋은 게 없다. 들어와봐라 여기 정말 좋다. 호봉 쌓이면 나중에 돈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런 얘기 듣고 준비해요. 주변 부모님이 다 그런 얘기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짬을 많이 찼으니까 하는 얘기고 말단들 모른단 말이야. 부모님도 말단 99 상호봉이 뭐 하는지 몰라요. 1호봉이 뭐 하는지 몰라. 그래서 부모님이 얘기하는 공무원 얘기는 다 주변 친구들 뭐 5급 24호봉, 6급 27호봉 이런 얘기합니다. 이미 짬을 먹을 대로 먹었고 이제 물리적인 업무를 안 해도 되는 직함이 있는 분들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막상 자기네들 자식들이 시험 쳐가지고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말단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엄청난 이 경쟁을 뚫고 들어왔음에도 그에 맞는 보상이 그리 크지 않다는 거죠. 네. 이 공무원이라는 게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뭐 세상 일이 뭐 다, 좋은 게 뭐가 있냐마는, 일단 공무원은 경쟁을 취해야 되는가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공무원 시험을 붙기 위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현실은 일단 공무원 들어오면 이제 남자 기준 군대 갔다 갔다고 치면 9945봉이고 9945봉상 돈을 받으면 세금 떼면 한 180만 원. 예.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공무원 월급 이제 그 급여 명시서 같은 거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들어가면 이 정도 받겠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이걸 실제로 내가 일을 하고 받으면 충격이 좀 크대요. 예. 와, 이 월급이야, 진짜? 난 좀 더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다라고? 많이 짜죠. 많이 짜지. 거기다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연금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연금이라는 게. 안 그래요? 지금 뭐 공무원 시험 직녀 중에서 뭐 하나 만만한 거 있습니까? 만만한 거 없죠. 물론 상대적으로 이제 들어오기 쉬운 직렬도 있고 빡센 직렬도 있긴 한데 막상 들어갔음에도 받는 돈은 작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공무원에 대한 어떤 그 수당에 대한 제재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공무원을 지금 축소를 많이 축소시키기 때문에. 근데 공무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자를 수가 없잖아요. 자르기 힘들더라도 그 사람들이 받는 봉급을 칼질할 수는 있거든요. 예. 네. 지금 공무원이 받는 수당이나 뭐 근무 원칙이나 이런 어떤 이제 돈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제재가 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어떤 뭐 받는 보수 이전적인 이런 부분에서 좋아지긴커녕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 많은 신입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일단 연금에 대해서 다들 기대하지 않아요. 지금 공무원분들이 신입분들은. 네. 과연 우리 때 연금이 살아 있을까? 거의 반포기 상태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수당적인 부분도 손을 대지 않을까 좀 두려워하는 눈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또 공무원 임금이 또 동결되기도 했고, 예. 내년 가면 이제 월급 안 온다는 거죠. 각종 수당 같은 것도 좀 건들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구급 상호본 기준으로 180만 원 정도 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180만 원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 아마 선영님 모르실 텐데 공무원분들은요 밥을 사 먹어야 됩니다. 모든 공무원들은요 밥이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장차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단 구급까지 밥을 다 사 먹어야 돼요. 월급에 식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장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밥을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월급에 정확하게 식대비 얼마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밥을 무조건 사 먹어야 돼요. 구내식당에 사 먹든 밖에 나가 사 먹든 편의점 가서 사 먹든 사 먹어야 됩니다. 점심 저녁 다 사 먹어야 됩니다. 늦게까지 남아있으면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도 내 돈으로 사 먹어야 돼요. 예, 네, 모든 직역이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공무원이 다 평등해요. 밥을 사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원 식당가가 밥값 비쌉니다. 예, 네, 없어요. 모든 직렬이 마찬가지예요. 지방직, 국가직, 경찰, 소방, 순경. 예, 네, 다 마찬가지. 일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렬 전부 다 싸그리 다. 과장, 계장, 팀장 할 거 없이 다 밥 사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아마 공무원들 아실 거야. 공무원 군의 식당도 그렇게 막 엄청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밖에 나가 사 먹잖아요. 밖에 나가면 장난하기 비싸요. 예. 네. 공무원은 이제 관공서 같은 데 밥 먹잖아요. 맛집이 많은데 한 끼에 막 9,000원 만원씩 해요. 아, 근데 받는 거 180만 원인데. 아, 진짜로. 저기 뭐야 파송성 불할 텐데 만약에 님이 뭐 남구청, 서구청 이런 데 가잖아요. 그거 앞에서 먹어봐요. 예. 네. 먹어보시죠. 180 받고 한 끼 막 9,000원, 만원 한 드셔보십시오. 예. 구덜덜 할 것인 겁니다. 구덜덜. 예.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난이도에 비해서 아니면 엄청난 경쟁을 뚫고 오는 것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들어오는 분들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아지기보다는. 예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과연 이 공무원 조직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 건가, 오래 일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제 좀 회의감을 느끼고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업무 스트레스, 자 민원 스트레스. 공무원들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느끼기에 공무원분들 중에 일이 한가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편한 부서는 있겠지. 한직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일자리에서 한직은 별로 없어. 공무원은 생각보다 이제 잔업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 가보면 불 켜져 있는 데 많아요. 시청 같은 데 가보면 10시, 11시까지 일합니다. 새벽 1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있고. 네. 물론 칼퇴근하는 부서도 있겠지. 근데 모든 공무원들이 칼퇴근하지 않겠죠. 내가 한 일을 다 못 끝내면 남아있는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잔업 많이 합니다. 서울시가 많이 받는 이유가 서울시가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 월급이 다 똑같아요. 대구시든 서울시든 부산시든. 수당 다 똑같습니다. 10원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서울시가 많이 받는 이유는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받는 거예요. 이거는 맞잖아요, 여러분. 예. 네. 일을 그만큼 많이 하는 거야. 서울시가 제가 알기로는 구급 사무복리도 200이 넘거든요. 그 200 넘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야. 10시, 11시까지 늦게까지 일을 남아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말도 나와가지고 일한다거나. 그런 거 이제 다 수당으로 찾아가 받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 거지. 막상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저거 돈 안 줘도 좋으니까 그냥 쉬고 싶다. 수당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주말에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일 좀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 가시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일이 많고, 그리고 민원 스트레스도 장난 아닙니다. 네, 민원 스트레스. 공무원들 다 뭐 공공의 적 아닙니까? 들어가면 다 누군가 하나씩 건드리잖아. 만만하게 공무원이, 특히 신입 공무원 아는 게 없으니까. 동네에 또라이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뭐냐면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특히 브라이트하게 잘 들으세요. 님 일행이니까 이거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행분들은 저 창구 업무 해야 되잖아. 민원 창구 업무. 필수죠. 말단들이 할 텐데 그럼 가면 이제 그 신입 공무원들 갈구려고 있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 특히나 만약에 우리 선영님이 대구 서구청을 많이 발령 받잖아. 서구청이 좀 별난 사람도 많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동네가 좀 치안이나 사건 사고가 좀 많은 곳입니다. 평기동에 있는 그곳. 서구청이 아마 스트레스 아마 민원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동네가 좀 동네를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지만 그쪽 동네가 사건 사고가 좀 많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빡신 데가 그 경찰도 비원지구대라고 비산 원대 이쪽이 제일 힘들어요. 사건 사고 많습니다. 그쪽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좀 잡범이라고 하죠. 그런 좀 지라운사 하는 사람도 많고 한량들도 많고 그래요. 한량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왜냐? 한량이 많다는 거는 심심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민원 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게 좋은 거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게. 그래야 민원을 안 걸거든요. 근데 바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는 게 시간인 사람들. 그런 분들이 뭐 하겠어요? 만만한 심심하니까 뭔가 시간을 보내기 필요하잖아. 그럼 뭐 하겠어요? 바로 앞에 구청이니까 그거 가가지고 이제 민원 거는 거죠. 너 처음 보는데 언제 얼마나 됐냐? 앞으로 자주 보겠네. 나한테 인사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내가 매일 찾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롭힌다거나. 별거 아닌 거가 딴지 건다거나. 뭐 그런 거 많죠. 특히 일행이 이거 많이 겪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실 민원 스트레스 장난 아니죠,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요즘에 공무원을 그만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좀 안타까운 얘기죠. 이 공무원 시험 하나 합격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도전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배를 마시고 생각보다 기회배움과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는데 그만둔 사람들이 많다.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그만둔다고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좀 그만둔 선택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